날씨가 퍽 포근해졌네요. 내일쯤 소풍이 나가면 어떨까요? 야옹. 좋고 말고요. 도시락은 우리 집에서 준비할게요. 야옹. 이런 정다운 이야기를 누가 나누고 있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니라 고양이들이랍니다. 옛날 옛적에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할 때 이야기니까요. 어떤 아름다운 도시 근처의 외딴 집에 고양이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양이나 복실복실 살이 찌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고양이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 노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온 나라 안에 들쥐와 생쥐가 엄청나게 불어난 적이 있었어요. 밭의 농작물과 채소는 물론 집에 있는 양식이나 식료품을 모조리 쥐들이 먹어치워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먹을 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 엄마, 배고파요. 나라 안은 배고파서 우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쥐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준 것이 바로 고양이들이었어요. 그때 이 고양이들 공로를 인정해서 이 나라에서는 고양이들이 그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던 겁니다. 고양이들의 집에는 하인과 하녀도 있었어요. 고양이들은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었지만 요리나 청소 따위는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인이나 하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만족할 만큼 집안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변덕쟁이인 고양이들이니만큼 이것저것 마구마구 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녀들 대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리지라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새로 고양이의 집에 하녀로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부엌으로 몰려와 리지를 귀찮게 했어요. 리지를 골탕 먹이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겁니다. 고양이들은 쉴 새 없이 리지 앞에서 얼씬거리고 의자며 탁자에 올라가고 선반 위에도 올라가고 하며 리지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자, 잠깐만. 그런데도 마음씨가 고운 리지는 고양이들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새끼 고양이들이 바닥에서 뒹굴면 안아서 일으켜 주었고 너무 늙어서 잘 걷지 못하는 할머니 고양이는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음식을 떠먹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새로 들어온 리지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씨 고운 하녀는 처음 보는 걸. 정말 착한 하녀야, 야옹.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할아버지 고양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지가 부엌 한쪽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모습을 할머니 고양이가 보게 되었어요. 리지, 어떤 녀석이 또 짓궂게 군 모양이로구나, 야옹. 그러자 리지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들 아주 다정하게 대해줘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집에 가질 못해서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 그럼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오너라. 그동안 네가 열심히 일한 데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 나를 따라오렴. 야옹. 할머니 고양이는 리지를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하실에는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마음에 드는 항아리에 물로 세수를 해보렴. 야옹. 리지는 두 항아리를 번갈아서 들여다보더니 작은 항아리의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리지의 얼굴과 몸이 새하얗게 변하고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이 예쁜 여자아이가 되었습니다. 리지는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리지는 고양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지의 의붓 동생인 심술궂고 욕심 많은 파피는 몰라보게 예뻐져서 돌아온 언니를 보자 너무너무 셈이 났어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대신 가서 고양이들에게 무언가를 받아와야지. 파피는 리지 대신 자기가 고양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파피는 리지와는 아주 딴판이었어요. 고양이들이 부엌을 기웃거리면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고 또 장난꾸러기 새끼 고양이가 창문으로 들어가기라도 하면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차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성가시게 구는군. 늘씬하게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지. 파피는 닥치는 대로 고양이들을 기다란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 없는 파피가 꾸려가는 집안 살림은 나날이 엉망이 되어갔어요. 부엌에는 언제나 설거지가 안 된 지저분한 접시랑 냄비가 수북했고 방 안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고 천장이나 창문은 거미줄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또 침대는 한 번도 반듯하게 정돈된 적이 없었어요. 마침내 고양이들이 너도 나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래. 도저히 못 참겠어. 노랑이는 꼬리가 크게 부어올랐어. 파피가 구둣발로 밟아서 그렇게 된 거지. 파랑이는 프라이팬으로 얻어맞아 귀가 찢어졌고 까망이의 새끼들은 파피가 바구니에 넣어 다락방에 두고 잊어버렸대. 저런 심술궂은 하녀는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절대로 안 되고 말고. 야옹. 그래서 할아버지 고양이는 파피를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느 쪽이든 네 마음에 드는 항아리의 물로 세수를 해보려무나. 야옹. 할아버지 고양이는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파피는 리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으므로 뛸 듯이 기뻐했어요. 흐흐, 그동안 죽도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나는 리지보다 더 아름다워질 테야. 파피는 큰 항아리를 골라서 그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몸에까지 듬뿍듬뿍 물을 뿌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애구머니나.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물이 파피의 얼굴과 몸에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더러운 기름이랑 시꺼먼 재로 얼굴과 몸이 새카맣게 변해 있었어요. 어떡해. 기가 막힌 파피는 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당나귀를 만났는데 당나귀의 꼬리가 파피의 이마에 철썩 달라붙었어요. 당나귀의 꼬리는 손으로 떼어내도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파피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서둘러 물을 데워서 얼굴을 씻었어요. 그러나 기름과 재는 씻겼지만 당나귀 꼬리는 아무리 애써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나라의 왕자님이 숲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리지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리지를 창문 너머로 본 왕자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 저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가 있다니. 그래서 곧바로 창가로 다가가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부디 나와 결혼해 주시오. 다음 날 왕자가 신부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신부는 흰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리지가 아니라 파피였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리지 대신에 자기의 친딸인 파피를
왕자님과 결혼시키려고 일을 꾸몄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님은 파피를 마차에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빠져나갈 무렵에 어디서인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방을 둘러보니 외딴 집 창문으로 고양이들이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야옹, 야옹, 왕자님, 신부가 바뀌었네요. 신부가 바뀌었다고요. 마음 착하고 예쁜 리지가 아니에요. 이마에 붙은 괴상한 꼬리를 보세요. 뭐라고? 고양이들의 노래를 들은 왕자님은 당장 신부의 베일을 벗겨보았습니다. 정말 신부의 이마에는 보기에도 흉측스러운 당나귀 꼬리가 매달려 있었어요. 감히 나를 속이다니, 이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몹시 화가 난 왕자님은 곧바로 리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숨겨놓은 아가씨를 내놓으시오. 왕자님은 어머니가 구석방에 숨겨놓았던 리지를 찾아냈습니다. 왕자님, 오, 리지 아가씨, 어서 마차에 오르시오. 왕자님은 리지를 부축해서 마차에 태운 다음에 출발했습니다. 얼마 후 궁전에서는 왕자님과 리지의 결혼식이 화려하게 펼쳐졌어요. 흥겨운 축하 파티에는 고양이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축제는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었답니다.